자, 지금 시간에는 오늘은 독학 재수학생 혹은 일반 재학학생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간표 만드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실예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표를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샘플을 보여줄게요. 바로 샘플을 보고 갑시다. 이게 다 옆으로밖에 안 찍게요. 이게 뭐야? 응? 이게 25% 해야겠네. 그죠? 이게 이제 샘플입니다. 이게 화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여기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 수요일날하고 일요일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게 월요일, 화요일,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요. 볼게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국어 뭐 하는지, 수학 뭐 하는지, 영어 뭐 하는지, 물리는 뭐 하고, 지구과는 뭐 하는지 딱 강의를 이렇게 정의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짜고 좀 더 상세한 계획표는 다시 또 짭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짜는 이유는요, 처음에 너무 계획표를 철저하게 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한번 실행을 해 보셔야 돼요. 막상 계획표 처음에 짠다고 해서 시간표를 한 2, 3일 들여서 짰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이제 계획표가 잘못된 겁니다. 계획표가 100% 잘못됐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 계획표라는 게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보고 하는 계획표잖아요. 그죠? 계획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간표라는 걸 뭔가를 짜게 되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시간표 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하고 다를 수 있어요. 현실하고. 나는 집중을 해서 뭐 100문제를 풀겠다. 현실은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죠? 시간표라는 게 현실하고 실제하고 아닐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어느 정도 다 적어 놓습니다. 하고 싶은 걸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정도만 계획표를 먼저 짜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정도 먼저 계획표 짭니다.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일주일 정도 계획표를 한번 짜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행을요. 그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계획표를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일요일은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일요일은 쉬는 날로 좀 잡으세요. 쉬는 건 아닙니다, 사실요. 그런데 일단은 계획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프리하게 잡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같습니다. 쉬는 날이란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 안 가도 되는 날입니다. 하루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어떤 학생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계획표를 짜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건 뭐랄까, 365일 일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일요일날은 쉬는 날로 잡고 실제 쉴지 안 쉴지는 그때 돼서 결정하는 거고요. 계획을 짤 때. 그리고 수요일날은 프리, 학습이 뭐 무슨 과목 해야 되겠다, 그걸 안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5일 안에 다 넣으세요. 그럼 공부가 5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7일의 공부양, 학습량을 5일 안에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 5일 동안은 굉장히 빡시게 하겠죠. 그죠? 예, 맞아요. 좀 빡시게 하세요. 5일 동안. 저는 빡시게 하고 하루 좀 프리하게 있는 날은 내가 부족한 과목 좀 공부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빡시게 했으니까 좀 쉴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앞에 해야 될 거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은, 말 그대로 이제 쉬는데, 친구하고 약속이 이때 잡힐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그럼 일요일날, 금요일날 공부할 게 일요일날로 딱 딜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란 게 있잖아요. 7시간씩, 8시간씩 꾸준하게 그냥,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이런 식의 공부보다는, 오늘 어떻게든 다 끝내놔야지, 수요일 날에 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표라든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독재가 혼자 하면서 쳐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어차피 뭐 내일 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죠. 오늘 열심히 달리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수요일 날에 쉴 수가 있어요. 단지 이때 쉴 때는 독서실에 와서 쉬어야죠, 이때는요. 이때는 공부하러 가서 쉬어야 됩니다. 뭐, PC방이나 이런 데 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되고요. 이때는 독서실에 와서 공부하지 왜 쉽니까? 공부를 좀 느긋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처 못한 걸 하는 거거나, 미처 못 푼 걸 하는 거나, 미처 뭐 정리 못한 걸 하거나, 혹은 미리 해야 될 걸, 요 단어는, 요 금요일날 해야 될 단어는 어려우니까 미리 땡겨서 잠깐 보거나, 요런 여유 있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일요일날은 말 그대로 집에서 좀 늦잠도 자고, 영어도 한 프로 보든가 하고, 뭐 친구 약속 오후에 뭐 밥 한 끼 먹으러 가고, 가족끼리 식사하려면 또 식사하러 가고, 계획표는, 이 시간표란 자체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일주일 계속 잘 잡아놓으면요, 이게 하나씩 이게 어긋나요. 어긋날 때마다 더 이상 계획 세울 재미가 없어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되냐면, 요 날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생 같은 학생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이날은 기백입니다. 월요일날 기백, 그죠? 그 다음에 화수 목요일날 미적투, 금토 토요일날 확통입니다. 수학을 3일 잡아버렸어요. 그 수학을 뭐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잡냐면, 영어는 이제 단어는 안 보는데, 영어 단어는 거의 매일 여놨어요. 이렇게 매일 여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이틀날,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요 이틀날은 뭘 여놨느냐면 과학을 여놨습니다. 그죠? 과학은 요 두 과목 다 들어가면, 요것도 두 과목 하고요, 매일 두 과목을 하는 겁니다. 두 과목이요. 이렇게 과학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국어하고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여기다가 걸쳐놨습니다. 왜냐면 국어 양을 줄였죠. 그럼 계획을 짤 때 이거 도대체 무슨 계획이죠, 이게요? 이게 무슨 계획일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여러분마다 다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팁으로 그냥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있는데, 뭐 하루? 오케이. 학습 계획이 풀이하다. 하루? 쉬는 날이다. 할 일이 없으면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러 와야 이제 그 다음날 또 쉬기가 쉽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이 학생은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주되게 투자할 걸 수학, 화, 월, 목, 토가 수학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학생은 지금 이제 내가 계획을 짤 때요, 수학을 주되게 많이 투자합니다. 두 번째 투자할 게 여기가 과학입니다. 과학 1, 2. 물리하고 지구과학입니다.
물리지구학, 물리지구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선생님 국어하고 영어는 어떡합니까? 영어 단어는 매일 넣어놨습니다. 단어는요. 국어하고 영어는요. 어떻게 나냐면 여기 국어, 영어, 여기 국어, 영어를 여놓고요. 혹시 부족한 건 요날 딱 하도록 해놨습니다. 요날 이렇게 하든가 요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요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있잖아 이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 2가 있다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 했잖아요. 이 전체를 못 잡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집중하고요. 국어하고 영어는요. 내 실력만 유지하도록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공부 패턴이 그렇게 계획을 짜요. 이렇게 해서 3개월 안에 수학하고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의 라인을 다 잡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국영수 과를 다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획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수요일도 공부하고 일요일도 공부하고 매일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매일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4개월째 지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보통 학생에 따라 다른데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4등급 정도 나와요. 3, 4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갑자기 많이 하면 공부 몸살을 앓기 때문에요. 괜히 그렇게 해서 나중에 6월달, 7월달 돼가 처지지 말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할 과목과 유지할 과목을 선택을 하세요. 물론 이것도 저한테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단지 그죠? 국어 같은 경우는 과제 양을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하고 이론도 어느 정도만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하고 복습하고 모의고사 2분의 1씩 푸죠. 뭐 여기 2분의 1에 2분의 1에 풀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영어도 2분의 1에 2분의 1에 풀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문독해 해주고 구문독해의 양을 영어에 몰두하는 양 만약 여기서 영어가 몰두하고 싶다 이러면 내 영어를 몰두하고 싶다 그러면요 영어를 1회 해가지고 또 1회 시험 치고 영어를 3회 정리하면 됩니다. 단어 분량도 3회 정도의 분량 구문독해도 이거보다는 거의 3배 정도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2분의 1일씩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유지를 해주는데 나머지는 수학하고 과학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죠. 뭐 욕심껏 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운동장을 50바퀴 뛰어야 되는데 첫 바퀴 때부터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뛰죠. 나중에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기도 못해요. 꼴찌합니다. 첫 번째 때 절대 전력 질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짜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가 않아요. 나중에 돼도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보통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잖아요. 보세요. 1월달, 2월달 공부하고 이 3월 모의고사가 왜 수능까지 갈까? 그죠? 3월 모의고사가 왜 수능까지 갈까?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때부터 국영수 탐 1, 2 다 해버리면요. 2개월 정도 딱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쳐요. 진짜 열심히 뛰면 지치게 돼요. 3, 4, 5월달 이 봄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봄 되면 지쳐요. 이게 쉽지가 중간고사 시험 치고 학교 행사 있고 이러잖아요. 지쳐요. 이게요. 독학 재수 애들은 봄 되면요. 괜히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치지 않는 시간표가 제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관리를 해보니까 저 시간표가 그래도 웬만큼 거의 한 7, 80%는 다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한 걸 뭐 100%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뭐 이유 없이 그냥 이게 좋다라고 어디서 누구한테 뭐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예를 다 보여주잖아, 그죠? 그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을 짤 때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는 주간 스케줄표가 다 있거든요. 보고 시간도 다 있어요. 나중에 되면 시간도 다 정해줘요. 요 시간에 뭐 하고, 요 시간에 뭐 하고, 요 시간에 뭐 하고, 요 시간에 뭐 하고, 못한 걸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늦게까지 막 해요. 1시, 2시까지도 막 해요, 학생이요. 해야죠, 그죠? 하루 쉬려고, 수요일 날 하루 쉬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쉬려면 많이 해야 돼요, 그게요. 선생님 하루 쉬는데, 왜 그러면, 아이고, 참, 내가 시간 계산하면 대줘야 되겠네. 하루 쉬는데 왜 자꾸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한 가지 계산 드릴게요.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10시간이다 생각합시다. 일주일에 하루 쉬었어요. 그죠? 그럼 이 10시간을 커버하려면요. 주 5일,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더 해야 돼요. 매일 2시간씩 더 한다는 것은요. 점심, 저녁 1시간이면 이거 먹지 말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새벽 1시에 자는데 매일 5일 동안 새벽 3시에 자야 돼요. 2시간 공부 더 해야 이거 하루 노는 시간이 10시간이 없어지잖아, 그죠? 주 5일 동안 점심 저녁을 안 먹고 점심 저녁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걸 새벽 3시까지로 증가시켜야 돼요. 하루 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요일하고 일요일 쉰다는 이 기회에 좋긴 좋지만 다른 날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되면 공부가 있잖아요. 좀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밀당하듯이요.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틀 좀 고생하면 이 고생한 만큼 수요일에 좀 쉴 수 있고, 그 다음 3일 고생하면 일요일날에는 집에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간단히 노래방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뭐 노래방도 안 가고 그렇게까지 막 독하게까지 하려면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2등급, 1등급, 거의 뭐 1, 2등급 나와야 돼요. 그런 애들은 내가 좀 독하게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2등급, 3등급이다. 3등급, 4등급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독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독하게 할 것 같으면 이미 우리 등급이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계획서에서 차근차근 할 때 제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